미국 교수를 통해 가지고 그 전두환 대통령이 가가지고 가지마 노무르가 쓴 한단고기를 가져와서 한국식으로 다시 써라 하고 해서 만든 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시중에 돌게 된 한단고기의 시초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 일본 사람은 저 한단고기를 왜 번역했냐예요. 당연하죠. 일본 천황이 대륙에서 왔으니까. 뭐 서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저거는 바로 일본의 황국사관의 기원. 그러나 이제 미국에 의해서 탄압을 받으니까 저것이 정사로 인정은 받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조차도 한단고기가 정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미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통과할게요. 그냥 통과하고, 자, 요게 뭐냐? 후지산 근처에는 전방후원고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그랗고 삼각형. 전시안의 모양이죠. 동그랗고 삼각형. 열쇠 그 문 모양으로 생긴 거. 그걸 전방후원고분이라고 하는데, 이 무덤이 전라도하고 그쪽에도 경상도 쪽 남쪽에 많습니다. 가야 땅과 관계가 깊어요. 가야. 그리고 풍납동에도 있어요. 풍납동. 저기 그 송파구 그쪽에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똑같은 무덤이 그 관서지방 교토나 나고야 중심으로 있는 게 아니라 후지산 쪽에서도 발견됐어요. 사실 제가 신문 배달했던 구마가야라는 옆에 교다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그 무덤이 발견됐어. 그런데 후지산 밑에서 발견된 전방후원 고분에서 저 유물이 발견됐는데 저게 수메르 문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칼이 발견됐어요. 저게 왜 여기에 있지? 하는 거예요. 저게 왜 여기에 있지? 일본 사람들도 의아해 하는 거야. 저게 왜 여기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일본인이 갖고 왔느냐? 아닙니다. 일본인은 갖고 오지 못했어요. 왜냐? 일본의 유명한 불교 승려인 엔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엔닌이라는 사람이 당나라에 불경을 가지러 갈 때에는 통일신라에 상인들의 배를 타고 갔다고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그 당시의 항해술은 그다지 발달하지 않아서 중국을 갈 수가 없었어요. 일본의 항해술은 고작 해야 한반도까지만 왔어요. 중국은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무덤에서 저 무덤 주인도 도레인이에요. 한반도에서 간 사람들이야. 저 무덤의 주인도 한반도 사람인데 수메르 칼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엔닌의 기록에 의하면 통일 신라 시대 때에도 일본은 자체적으로 중국을 갈 수 있는 항해술이 없었기 때문에 더 오래된 저 유물은 어디로부터 왔다? 한국. 그게 백제인지 가야인지 신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한반도에 있던 상인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누구랑 연결돼 있다? 수메르의 우르. 우르 하면 아브라함. 결국 어디로 연결된다? 유태인. 한반도에 유태인이 왔다 갔다 교류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추정되는 거. 아니야, 추정이 아니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랍비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건데, 이거 인정한 내용인데 뭐냐? 일본에 있는 하타시들을 유태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타오지, 하타. 교토에 가면 하타시들의 그 후손들이 운영하는 신사가 있어요. 그 신사의 후계자를 예전에 제가 접촉해서 교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번 해주겠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보내준 이메일에 뭐라 썼느냐? 우리 하타씨는요 원래 김씨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김의 김씨였습니다. 김의 김씨인데 하타씨는 이스라엘 유태인 랍비들, 유대교 랍비들에 의하면 유태인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면 김의 김씨는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유태인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유태인이네? 근데 우리 김의 김씨, 우리 신라는 게레이, 카라이트로서 가자르한이었단 말이에요. 거서간, 게세르한, 가자르한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때요? 놀랍죠?
내가 혼동되세요? 한 번 더 보세요. 자, 이거 보여주기 전에. 유럽인들이 얘기하는 프리메이슨의 기원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메이슨, 건축가들이에요. 일본 역사에 비운의 왕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쇼토쿠 태자. 쇼토쿠 태자는, 그러니까 성덕 태자라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어요. 심지어 예언가라고까지 합니다. 요즘 뭐 일본의 멸망을 예언했다 어쩌고 일본 음모에도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쇼토쿠 태자가 누구냐? 신라인입니다. 신라인이에요. 일본에서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인이라고 말을 돌려. 그럴 수밖에 없지. 신라인들은 혼혈이었거든, 백인과. 페르시아 문화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거는 저도 부인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쇼토쿠 태자가 보좌했던 천황이 히미코 천황이에요. 히미코 여왕입니다. 여왕. 히미코. 그랬는데 이 쇼토쿠 태자는 혈연관계는 아니에요. 혈연관계는 아닙니다. 그랬는데 히미코 천황을 보좌는 했지만 천황이 되지는 못해요. 왜 그랬느냐? 일본 천황계의 원류는 가야계입니다. 가야. 가야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새로 들어온 신흥 백제 세력에 의해서 일본의 가야계 천황은 어느 정도 이제 왕으로서의 상징적인 지위를 갖고 실질적인 경제나 이런 권한을 누가 깼냐? 바로 백제계가 장악합니다.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걸. 그래서 왕은 가야계, 귀족은 백제계였어요. 근데 신라 출신인 성덕태자가 왔으니 천황과 성덕태자는 가까울 수밖에 없죠. 왜? 경주 김씨와 김해 김씨 한 형제거든. 가까운데 뭐가 문제다? 중간에 귀족들, 백제계 귀족들 하고 대립관계에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쇼토쿠 태자는 천황이 되지는 못해요. 네, 못했는데 쇼토쿠 태자가 일본에서 한 게 뭐냐면 호류지, 법룡사의 고구려 담징이나 승려를 데리고 와서 그 불교 벽화를 그리는 역할도 했고, 또 뭘 했냐면 신라의 문화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 중에 뭘 도입했느냐? 화랑도입니다. 신라의 화랑도를 일본에 전파한 사람이 성덕태자예요. 그런데 성덕태자는 일본 음모론에 의하면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양식 프리메이슨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그 프리메이슨이라는 이름은 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유럽에서. 저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술 전파자라고 얘기합니다. 대홍수 때 인류가 완전히 아작이 났을 때 파미르로 도망가 살아남은 인류가 홍수 이전의 문명을 간직하고 살다가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생존자들이 원시 상태로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이 문명과 기술을 전파해서 오늘날의 근대 국가를 만드는 토대를 마련한 사람들이라 보는 거거든. 이게 뭐 일본 신사에서는 신으로 모셔져요. 그 오시리스, 이거 이집트 신앙에서 신으로 모셔지지만 사실은 인간들이죠. 하지만 홍수 이전에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문명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해서 신격화되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은 홍수 이전의 지식을 갖고 있던 엘리트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는 뭐 이런 사람들을 뭐 솔로몬 성전도 건축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프리메이슨이 기원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프리메이슨 얘기 자체가 18세기에 나온 단어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문명 전파자라고 봅니다. 단군하고 환웅도 그거에 포함돼요. 내가 얘기죠. 카자르, 기자조선 연결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재석계 박동현 씨, 김대중이도 김해 김씨인데 김대중이가 왜 김해 김씨입니까? 제갈마오 윤이지. 김해 김씨 아니에요. 적어도 윤씨입니다. 적어도. 그 양자 아버지의 성을 딴 거지. 우리 김해 김씨의 피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아니. 김대중 거기 포함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성덕태자, 쇼토쿠 태자는 신라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신라의 문명을 전파한 문명 전파자입니다. 그리고 일본 교토에 가면 성덕태자의 석상,
혹은 목각 신상이 모셔져 있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짜잔! 으아!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고? 잠깐 30초간 가만히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어때요? 응? 성덕태저의 모습입니다. 뭐 느끼는 거 없어요? 귀여워? 여자? 아,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진짜. 오 마이 갓! 뭔가 보셨나 보죠? 뭘 보셨습니까? 여자예요? 아, 나 진짜 여러분들 진짜 개념 잡으세요. 직각자를 보셔야죠. 왜 갖고 있어? 저 직각자 왜 갖고 있는 거야 도대체? 성덕태자 뭐야 이거? 그렇죠? 자, 성덕태자가 뭐라 그랬죠? 신라인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신라는 어떨까? 짜잔! 삼기팔괴. 3개의 신의 물건과 8개의 뭐 하여튼 등등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금척은 박혁것에 개세를 한, 즉 가자를 하니 즉위하자 하늘에서 금으로 만든 자를 선물로 내려주었는데, 병든 사람을 재면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을 재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신비스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금척, 골든 스케일이 나옵니다. 박혁것에도 아마 오늘날 우리가 박혁거세의 사당은 없지만 고대에 있었던 신라에는 분명히 박혁거세도 이렇게 들고 있었을 거예요. 왜? 성덕태자가 들고 있기 때문에. 성덕태자의 금척은 신라로부터 왔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왜? 이런 역사를 어디서 들어봐? 어디서?